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또 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거 되게 멋있는 것 같고 되게 고상한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일은 사실 저는 모르는 지인들에겐 이렇게 얘기해요. 몸 쓰는 일이라고. 사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침에도 방송하고 왔다고 했죠. 제가 새벽 출근할 때가 있었는데 6시 새벽 방송을 하면서 매일매일 새벽 4시에 출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 4, 5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매일 오늘도 그렇죠. 2시간 생방송하고 또 이렇게 강연하고 이에서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공개된 장소에서 저의 에너지를 쏟아내야 됩니다. 몸 쓰는 일이죠. 그리고 얼마 전 작년에 또 대통령 선거 같은 거 있었는데 선거 방송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선거 방송, 선거 결과가 나와야 끝이 나죠. 그 전까지는 계속 생방송을 해야 됩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7시간, 8시간 동안 계속 생방송을 해야 됩니다. 광고 나갈 때 잠시 화장실 갔다 오고 어쨌든 결과가 나와야 끝나는 거니까 결과 모르겠습니다. 내일 알려드릴게요 하고 방송 끝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7, 8시간 생방송 해야 될 때도 있고 콘텐츠 유튜브를 찍는데 하루에 몰아서 저희가 20편을 찍어야 돼요 라고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나눠서 하면 안 될까요? 저 힘들어서 못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돈 주면 해야죠. 그죠? 20편 하루에 7, 8시간 동안 촬영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일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 몸을 쓰는 일이고 내 에너지를 쏟아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견을 말한다거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게 여러분들의 몸과 에너지를 쓰는 일이기 때문에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기본 베이스로 스피치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온몸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메러비안의 법칙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법칙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온몸으로 소리를 내고 온몸으로 나를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몸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다 찍으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앨버트 메러비안이라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님이 있습니다. 심리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라는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실험과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본 결과 우리가 첫인상을 결정하는 누군가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나의 인식 속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 말의 내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뭡니까? 55% 정도가 되는 게 시각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자세가 바른지, 옷을 깔끔하게 입었는지, 표정이 밝은지, 표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얼굴과 차림새와 행동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서 우리 뇌 1차적으로 판단이 서여지는 거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청각적인 요소입니다. 들리는 것. 내 귀에 어떻게 들리느냐. 이 사람의 목소리가 진중하게 저음인지 아니면 되게 경박하게 고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말이 빠른지 천천히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언어적인 요소. 이 사람이 그럼 마지막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정보를 주는지 그렇게 순차적으로 우리의 뇌 인식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 이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우리의 목소리나 말하는 방법도 단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비언어적인 요소인 시각과 청각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쌓아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을 다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차를 타고 가시거나 아니면 뭐 어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실 때 오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재밌었지 어제 1박 2일 동안 근데 아까 김호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를 했어 1시간 동안 근데 말은 뭐랬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죠?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막 정장 입고 와가지고 머리 2대8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입고 왔더라 라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죠? 표정이 막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하더라. 근데 그 다음 또 뭐가 기억나겠습니까? 그 사람 목소리는 좋더라 라고 기억이 그 다음에 나실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근데 뭐라고 얘기했지? 라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여러 가지 1시간 동안 얘기할 텐데 한두 가지라도 얻어가시는 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라도 내가 이제 사업 현장에 가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고 단련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아까 보여지는 것과 들리는 것과 우리 말하는 내용 3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아나운서니까 목소리가 좋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소리를 좀 단련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중요했던 자 우리 몸은 악기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이게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소리를 내는 기관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호흡기관, 우리의 폐, 발성기관, 우리 목에 있는 성대 그리고 공명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얼굴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코와 입 부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소리가 울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입 밖으로 혀와 이와 입술로 발음을 명확하게 하면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우리가 호흡 발성을 할 수 있는 이 기관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끗하게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폐, 호흡량을 늘리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성대, 호흡기관 이런 것들을 항상 청결하게 습도는 적당하게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요즘처럼 굉장히 습한 날씨도 사실 우리에게 건강에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되게 힘드시죠 요즘 습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집이나 이런 데서도 습도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에어컨을 빵빵하게 튼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의 호흡기나 건강에 좋은 습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를 잘 맞추시면서 건강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흉복식 호흡을 통해서 쩌렁쩌렁 울릴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목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호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기본적으로 건강관리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호흡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숨에 소리를 실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박진영이 맨날 그러죠. 가수 박진영이 JYP가 공기반 소리반 왜 그걸 못해요? 잘 안 알려주니까 못하지. 그죠? 공기반 소리반으로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건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거 과학책이나 교과서에서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이 풍선과 같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숨을 들이마실 때 몸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 그 숨이 풍선 바람 빠지듯이 후 하고 숨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리고 이걸 실제로 몸으로 하면서 호흡을 연습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그 내쉬는 숨에 소리만 하고 얹으면 여러분들의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은 악기입니다. 우리 몸이 왜 중요하냐? 우리 몸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난다거나 자세가 틀어진다거나 하면 소리가 잘 안 나올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악기를 다뤄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플룻이나 아니면 뭐 이런 관악기들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의 흠집이 난다거나 악기가 트럼펫, 색소폰 이런 게 찌그러지면 소리가 어떻습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흡기관, 소리를 낼 때 쓰는 기관들이 다치거나
몸의 상태가 좋지 않고 자세가 꾸부정하고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리가 좋지 않게 나오고요. 우리가 소리를 낼 때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우리의 자세를 되게 바르게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인위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내립니다. 보통 이렇게 되게 어깨가 말아 올려져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 분들이 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세가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그게 편한 자세가 아니라 우리 몸은 쫙 펴서 내 어깨를 내려주셔야 훨씬 더 몸이 곧게 바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은꼬를 조인다 라고 써 있는데, 은꼬를 조인, 재밌게 표현한 거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단전, 이 복식, 이 코어를 단단하게 잡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의 하체나 허벅지나 이런 코어 운동을 수시로 해주셔야, 이게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습니다. 소리에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세와 전체적인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한번 여러분들 벽에 등을 기대고 서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되실 겁니다. 뒤통수, 어깨, 엉덩이, 팔, 종아리, 뒤꿈치까지가 내 벽에 일자로 쫙 세워지는지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아니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보통 사람들이 어깨는 올라가고 목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허리가, 골반이 돌아가면서 보통의 자세가 이렇게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력의 그 힘 때문에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늦춰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소리가 잘 나옵니다. 우리의 몸을 그 벽에 뒤에 딱 붙인다고 생각하고 항상 곧게 바르게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리가 어디에 걸리지 않고 바로 쭉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실제로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이나 배가 한꺼번에 하고 커질 겁니다. 그죠? 제 배가 나왔죠? 점심도 안 먹었는데. 자,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 하고 내 몸이 커지는 걸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내쉴 때 하고 풍선이 쪼그라들듯이 우리의 몸이 다시 쪼그라들 겁니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을 잘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죠. 코와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848 호흡을 할 겁니다. 뭐냐? 8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숨을 참고 그 다음에 또 8초 동안 숨을 하고 내쉬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준비되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8초 동안 들이마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냥 하면 아직 4초밖에 안 지났어. 그게 아니라 고르게 조금씩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쉴 때도 똑같습니다. 내쉴 때도 이게 아니라 8초 동안 이렇게 내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848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세 바르게 하시고 들이마시겠습니다. 코와 입으로 한꺼번에 조금씩.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참고 하나, 둘, 셋, 넷. 내쉬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에 기침 나오고, 그죠? 머리가 띵하고, 그죠? 저기 저랑 막 눈 마주쳤는데 웃으시는 분들 다 알아요. 숨이 짧다는 거 다 느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잘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8초 동안 들이마시는데 내가 어지럽지 않아. 그러면 천성적으로 호흡이 엄청 기시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신 겁니다. 진짜 숨을 쉰 게 아니라 그냥 소리만. 나는 어지럽지 않은데?
내쉴 때도 또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막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 왜냐면 내 숨을 다 빼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지럽고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침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그게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훅4팔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감이 오시죠? 이제 훅 들이마시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8박자 동안 제가 잠시 말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얘기할 때 숨을 훅 들이마신 다음에 얘기를 하죠.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훅 들이마시고 4박자 참고 8박자 동안 슈 내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항상 어떻게 자세는 바르게 정면을 딱 보시고 입과 코로 수름을 들이마시겠습니다. 자, 훅4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참고 하나, 둘, 셋, 넷. 내쉬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쵸? 아, 우리 저기 사장님 잘하셨어. 딱 봐도 내가 숨을 잘 내쉬었어. 왜냐면 되게 눈이 핑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런 건 숨을 내가 진짜 다 내뱉었다는 거야.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러신 분들은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집에서 내가 그냥 꼭 호흡 발성을 위한 연습이 아니라 이걸 하면 복식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흉복식 호흡. 내 몸을 장기를 굉장히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화도 잘 되고 내 몸에 이완도 되고 긴장했던 게 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강, 내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것들 많이 해주세요. 자, 다음. 그렇다면 이제 JYP가 아까 그렇게 설명하지 못했던 걸 저는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저희가 훅4팔, 848 이런 호흡을 연습했잖아요. 거기에 소리를 얻는 방법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까 훅4팔, 848 하면서 숨을 내뱉었잖아요. 이렇게 내뱉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소리를 살짝 얹어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데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얻는 겁니다. 이걸 여러 가지 해보는 거예요. 음을 높이기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지 아니면 이렇게 할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할지 나에게 편한 내 숨이 잘 나오는 편안한 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맞추셔야 돼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이 너무 높이 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아니면 여자분들이 너무 낮게 한다 하면 이 동굴 같은 목소리가 나오면 이게 목에도 안 좋아요. 왜냐면 목을 누르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편하게 나오는 그 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1대1로 해드리면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 맞춰드릴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계시니까 한번 내가 맞춰보는 거예요. 높이도 해보고 낮게도 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목에 무리가 되지 않는 가장 편안한 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톤이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이야기하는 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톤과 하는 톤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 겁니다. 이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니면 사업자들을 만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 목소리로 내 호흡을 실어서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해볼까요? 아까 848, 648을 호흡으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발성을 해보는 겁니다. 28박자 들이마시고 4박자 참고 8초 동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호흡을 내뱉으면서 이렇게. 그 다음 훅4팔도 해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주변 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변 분들이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호흡이 긴지 짧은지 상관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내게 잘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848 발성을 해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세 빠르게 해주시고 자, 28박자 동안 들이마시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참고. 하나, 둘, 셋, 넷. 소리 내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힘들어. 그죠? 힘들죠? 야, 내 인생에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이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면 뭐 발성 연습을 해보셨던 분들은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하면서 나의 톤을 찾고 나의 호흡을 늘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내 목으로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목으로만 얘기하면 목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 호흡을 통해서 소리를 내면 목 아픈 게 덜어집니다. 더 긴 시간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더 좋은 큰 소리도 명확하게 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훅사팔, 훅사팔 발성을 하는 겁니다. 훅 들이마신 다음에 4박자 참고 8박자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해보겠습니다. 물 드시고, 자, 물 목 다 죽이시고,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들이마시겠습니다. 시작. 훅 참고 하나, 둘, 셋, 넷. 소리 아유, 기침하고 난리 났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똑같습니다. 나는 막 30초도 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시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거 그냥 목으로 내는 거야. 목으로. 그건 누구나 하겠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상합니다. 말을 길게 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호흡을 늘리고 내 좋은 톤을 이렇게 찾으시는 걸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가 평소에 노력을 조금씩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대부분 되게 세밀하고 그리고 나의 부지런함에 달린 것입니다. 발음, 여러분들 입이나 혀가 게을러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말하던 대로 평소에 하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내 입을 쫙쫙 찢어주면서 가, 갸, 허, 교, 고, 교, 구, 규, 그, 기, 나, 냐, 너, 여, 노, 요, 누, 유, 느, 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이 풀리면서 발음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발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 끗 차이인데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할 때 발음이 명확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또렷하게 보입니다. 근데 내가 발음을 흘린다거나 혀가 짧다거나 그러면 왠지 모르게 조금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미묘한 차이예요. 사람의 인식의 미묘한 차이입니다. 내가 입을 명확하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사람에게 인사하고 설명해 주면 그 사람은 그걸 듣고 이 사람 뭔가 되게 성실하고 신뢰감이 느껴진다 라는 그 조금의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죠. 그 다음에 좋은 목소리를 위한 것들은 일상적인 것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야 뭐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저는 준비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때 차를 타고 오거나 운전을 할 때도 저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와서 이렇게 빡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좋은 목소리로. 근데 꾸부장하게 운전을 한다거나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이러고 오면 이거 몸을 푸는데도 걸리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좋게 몸을 유지해 주시고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 커피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커피가 나쁜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커피가 제 목을 건조하게 만들어요. 제 목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커피를 마시고 방송을 한다거나 이런 자리에 오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커피를 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거. 여러분들, 제가 PM 아나운서예요. 여러분들, 저는 방송하기 전에 무조건 팍하고로 시작합니다. 팍하고로 시작하고 빡 일하고 다시 또 마십니다. 그거는 여러분 기본.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커피를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커피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커피를 드셔도 목이 건조해지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마시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마지막으로 또 히터, 에어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터나 에어컨을 내 얼굴에 바로 쐬면 우리 몸이 굉장히 건조해져요. 피부, 여러분도 아시죠? 피부에 여성분들 많으시니까 히터 바로 얼굴에 쐬면 안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하시죠? 피부 건조해지고 주름 생긴다고. 근데 여러분들 하물며 피부도 건조하고 주름을 만드는데 그 히터가 우리의 목이나 이런 호흡기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엄청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목에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걸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습도를 잘 맞춰주시는 노력을 해주세요. 자, 호흡 발성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했던 것들을 필두로 해서 호흡, 발성, 발음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니? 이 멘트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갑자기 숨이 가빠하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어지럼증까지 느껴본 경험 있으신가요? 심해지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무섭고 힘들어지게 되는 이것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최근 들어서 공황장애 환자가 연평균 15.8%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층에서도 높은 발병률을 보이면서 5년 사이에 70세 이상의 공황장애 환자가 3.4배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큰일이죠. 자, 이렇게 이걸 똑같이 저처럼 앞에 나오셔서 스피치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걸 똑같이. 자,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내가 자신 있게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우리 사장님 또 한 분 더 계신가요? 저희 뒤에 좋습니다. 검은 옷 여기 스웨터 입고 오신 하고 우리 녹색 멋진 자켓을 입고 오신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주세요. 좋습니다. 올라오세요. 반갑습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사장님도 올라오세요. 자, 이거 대단하신 겁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하신다는 게 간단하게 우리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익산에서 우주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사장님은 안녕하세요. 전주 팬덤그룹 이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올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우리 김 사장님부터 한번 제가 했던 것처럼 천천히 이걸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스피치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두근거려 갑자기 숨이 가빠지셨어. 그죠?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갑자기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두근거려 어지럼증까지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심해지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무섭고 힘들어지게 되는 이것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최근 들어 공황장애 환자가 연평균 15.8%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층에서도 높은 발병률을 보이며 5년 사이에 70세 이상의 공황장애 환자가 3.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잠시 기다려주시고 잘 해주셨죠? 처음에는 숨이 가빠오셨는데 그렇죠? 자, 우리 좀 앞으로 나가서 해주실까요? 호흡 시작. 발성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두근거려 어지럼증까지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심해지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무섭고 힘들어지게 되는 이것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최근 들어 공황장애 환자가 연평균 15.8%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층에서도 높은 발병률을 보이며 5년 사이에 70세 이상의 공황장애 환자가 3.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잘하셨죠? 네.
우리 김 사장님은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고 우리 또 사장님은 너무 차분하게 잘 하시는데 중간중간 조금만 발음을 곱씹으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너무나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 우리 선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선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일단 나오는데 용기가 필요하고 도전해야겠다는 용기가 필요하고 여기 나와서 또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이걸 이야기하고 이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마 두 분은 앞으로 사업에서도 꼭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믿고요. 내년에 같이 독일에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팁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리더가 된다거나 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어떤 사람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4가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첫 번째, 크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저는 파워 칵테일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죠, 그죠? 그러니까 파워 칵테일이 좋아요 라고 크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어휴, 뭐야, 파워 칵테일이 뭔데? 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작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파워 칵테일이 좋아요. 그런데 리스토레이트도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요? 라고 하면 리스토레이트요.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속도로 이번에 천천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저는 파워 칵테일이 좋아요. 리스토레이트도 좋아하고요. 뮤, 노, 겐도 좋아합니다. 강조가 되죠. 뮤, 노, 겐이라고 천천히 얘기하면 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즈를 주는 겁니다. 포즈란 내가 얘기하기 전에 뜸을 들이는 겁니다. 자, 저는 파워 칵테일이 좋아요. 리스토레이트도 좋아하고요. 뮤, 노, 겐 너무 좋아하고 역시 남자에겐 맨 플러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왜 얘기를 안 하지? 남자에겐 맨 플러스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로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너무나 시끄러운 공간이다 라고 하면 너 오히려 작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 집중하니까. 큰 시끄러운 장소라고 나도 크게 얘기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게 아니면 정말 이건 중요한 거다. 정말 중요한 내용과 숫자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천천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PM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에서 올린 매출은 무려 50조가 넘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이라고 더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50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들로 이거는 프리젠테이션이든 일상생활의 대화이든 항상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친구에게,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집중할 겁니다. 잘 활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멜로비안의 법칙, 그 동그란 원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의 첫인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보여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재석과 하하 씨가 뉴스를 진행하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그죠? 여기 보게 되죠? 유느님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느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둘 다 머리는 검은색, 검은 뿔테 안경을 썼죠? 네이비색 자켓을 둘 다 입었습니다. 셔츠 입고 타이도 비슷한 색깔을 했어요. 근데 왜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다 그런 겁니다. 자세, 표정, 이런 옷 매무새, 머리, 안경도 적당한
안경이어야 되는데 얼굴을 너무 가리는 안경, 이런 것들이 사소한 차이 같지만 사람을 보는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린 자연스럽게 머리도 잘 정리되어 있고 안경도 적당해서 이 사람의 눈도 보이고 옷 매무새도 단정한 유느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하씨가 나쁜 사람이라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는 보여지는 게 전부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첫인상, 여러분들 저는 알죠. PM 사장님들은 다 착하고 인성도 좋고 서로 나눌 줄 알고 비전도 있고 다 압니다.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전 PM 가족이니까 안단 말이야.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은 몰라. 그죠? 얘기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처음 보고 그걸 결정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보여지는 것을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이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수월하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쵸? 뿅. 자, 다음 이것은 더 뉴 그레이라는 우리 부모님의 프로필 사진을 바꿔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떤 회사의 사진들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똑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자, 이분과 이분 다 동일 인물을 한번 조금 보여지는 것들을 다르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분 우리가 주변에서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옆집에 사시는 아저씨 같고 우리 아버지 같고 삼촌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살짝 바꿔봤습니다. 머리를 싹 정리하고 안경도 바꿔보고 자켓을 입고 바지도 적당한 핏의 옷을 바꿔 입어봤더니 어떻습니까? 궁금하죠? 이 사람은 뭘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해집니다. 이 남자분도 똑같습니다. 대단한 옷을 입은 거 아닙니다. 비싼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잘 맞는 옷을 촥 입었으니까, 가디건을 싹 걸치니까 와,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은 뭐 하는 남자일까? 중년 신사일까? 궁금해집니다. 그쵸? 여러분들의 사업을 할 때도 이게 여러분들의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궁금해짐.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일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궁금해질 겁니다. 그렇게 나를 겉으로도 보여주셔야 되는 사업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하는 역할이고 리더로서의 역할이죠. 자,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고 헤어스타일과 의상 이런 것도 잘 갖춘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궁금하게 만드시는 게 여러분들의 사업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궁금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근데 궁금함을 유발하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해야 돼. 그쵸? 요즘에 SNS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SNS 인스타나 유튜브나 블로그나 한 30-40%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은 SNS를 통해서도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친구들 엄청 많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걸로만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도 없어. 그냥 집에서. 근데 1-2천만 원 법니다. 자신이 궁금해지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입는 건 뭐지? 이 사람이 먹는 건 뭐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PM 인터내셔널이라는 제품들, 피트라인 제품이라는 너무나 좋은 제품들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사업을 거기에 트랙을 올리시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궁금하게 만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모습, 여기에 우리 소피텔에 와서 석촌호수 보면서 오늘 좋은 교육을 들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궁금해할 겁니다. 이 사람은 뭘 하길래 교육을 소피텔 저 좋은 호텔에 가서 재밌게 수업을 듣지? 무슨 수업일까? 무슨 회사일까?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연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온몸으로 이야기하는 방법, 온몸으로 보여주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나 헤어스타일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저의 배꼽을 이 사람에게 온전히 향하게 하고 그 진심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병원에 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병원의 의사가 내가 감기에 걸려서 갔는데 의사가 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컴퓨터만 보면서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목이 아프세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3일 드셔보시고 다음에 또 와보세요. 괜찮으시면 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 안 가죠. 아파도 안 가. 그죠? 근데 의사가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감기 목이 아프세요? 코로나 검사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약을 먼저 드셔보시고 3일 있다가 경과 보시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의사에게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이런 것들이 꼭 의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할 때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할 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을 온전히 쳐다보면서 내 몸을 그 사람에게 향하면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그게 진심이 느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야기. 아까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단련했고 보여지는 것들을 좀 다르게 하고 우리의 태도를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하는 것,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도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상대에게 누군가를 만나고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이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때 그 사람에게 라벨을 붙여보세요. 라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우리 앞에 남자 사장님이 계신데 우리 남자 사장님은 진짜 매너남이에요 라고 라벨을 딱 붙이는 겁니다. 왜냐?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IMN 트레이닝을 듣고 요 앞에 석촌호수 옆에 호프집에 가가지고 치맥을 먹었는데 우리 사장님이 마지막까지 다 뒷정리도 하시고 우리 다른 사장님들 다 들어갈 때까지 배웅도 해주시고 마지막에 결제까지 쫙 하고 가셨어. 매너남이지, 그죠? 매너남이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라벨을 그분에게 딱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뒤에 그 모임이 또 있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집에 일찍 가실까요? 결제 안 하고 그냥 가실까요? 혼자 택시 타고 갈까요? 그러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 사람에게 좋은 면을 찾아내서 좋은 라벨을 딱 말로 붙여주시면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웬만하면 그죠? 그렇게 좋은 라벨을 내 입으로 던져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나쁜 라벨을 붙이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은 쫌생이야 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라벨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좋은 라벨을 탁 붙여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윤활유처럼 잘 흘러갈 겁니다. 그런 스피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는 어쨌든 돈과 비즈니스와 선택을 하는 그런 설득을 하는 스피치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를 들면 피트라인 제품을 누구에게 추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억압적으로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좋아! 라는 식으로 주입시키는 것은 그닥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입으로 직접 선택을 하게 유도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할래 라고 말을 내뱉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 요즘 피곤하시죠?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좀 드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엔 사장님한테는 파워 칵테일이 딱입니다. 그냥 드셔! 가져가! 라고 하면 이분이 집에 가실 때 뭔가 강매당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좋아! 딱이야! 두말할 필요 없어. 그냥 드시면 돼. 일단 먹고 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드리는 겁니다. 자, 사장님 건강기능식품 찾으시면 파워 칵테일이 제일 좋은데 파워 칵테일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파워 칵테일이랑 리스토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같이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두 번째 아니고요. 세 번째로 더 좋은 건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유노겐까지 드시면 아마 훨씬 더 좋은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조금 가격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A, B, C 한 세 가지 중에 한번 골라보실래요? 라고 하면 그분이 막
머리에 계산을 하실 겁니다. 그죠? 내 여윳돈과 계산 어느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게 괜찮은 건가, 막 여러 가지 머리를 띠리리리 하고, 그러면 저는 두 번째를 해볼게요. 파워 칵테일이랑 리스토레이트 같이 먹으면 좋다니까 그걸 해볼게요. 라고 그분이 내 입으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내 입으로 결정을 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집에 갈 때, 그래도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쵸? 그런 식으로 결정을 그분이 직접 하실 수 있게 스피치를 유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앞으로의 사업에서의 수완, 사업에서의 스피치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마지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여러분들을 이제 스스로 브랜딩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죠. 독일에 갔다 왔는데 많은 상급 레벨에 계신 그런 사업자분들과도 같이 여행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을 때 그분들은 그런 브랜딩이 되어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그분들의 특징이 있고 그분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주식 투자도 하고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고 돈에 진심입니다. 그런데 방송도 하죠. 그래서 저는 투머니 토커라고 저를 명명했습니다. 투자하는 앵커, 투머니 토커, 돈 좋아하는 방송하는 애 이런 이미지가 드시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거 종교와는 상관없이 예전에 행복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 교회 목사님인데 행복전도사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그 한마디를 들으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딱 알겠죠? 그죠? 행복을 전파하는 교회 목사님? 그런 어떤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것들이 대략적으로 감이 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전도사 누굽니다 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개를 할 필요가 없어. 그죠? 긴 시간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 주저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바로 사업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브랜드화 되어 있는 나만의 문장이라든지 키워드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보이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명함에다가 그 문구를 딱 박아 넣으셔도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여러분들을 브랜딩 하셔가지고 사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 걸 했다라는 거는 뭐 굳이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까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스피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만 제가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두세 가지더라도 얻어가시고 항상 개발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올해 Make Dreams Come True라는 게 이번에 이 PM의 저희 올해 캐치프레이즈였는데 독일에 갔을 때 이번에 또 롤프 소르그 회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If I can do it, you can do it 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나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만 성장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변에 같이 계신 다른 사업자분들과 함께하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요. 내년에 꼭 독일 같이 갑시다. 아셨죠? 감사합니다.